네, 조선시대에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암행어사입니다. 이 왕에게 특명을 받아서 민간인으로 위장한 뒤에 전국 방방곳곳을 돌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탐관오리들을 잡아냈었죠. 행색은 초라했지만 왕이 하사한 마패를 딱 이렇게 꺼내 들면서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치면 이렇게 관아에서 호의호식하던 사또, 이방들, 애구머니나 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자, 현대로 치면 감사원, 이 감사원 산하의 공직감찰본부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짝 조이기로 했는데요.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관 45명을 투입해서 특별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암행감찰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필요할 경우엔 불시 점검도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향응, 금품 수수는 물론이고 폭언이나 음주, 성희롱, 갑질,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직무 태만 행태까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 최근 기강회의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엔 이른바 구데렐라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군기반장을 자처했는데요. 지난달 열린 청와대 비서관 워크숍에서 연말 술자리는 웬만하면 밤 9시 전에 1차에서 파하자,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아닌 구데렐라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12시 마법이 풀릴 때까지 신데렐라처럼 있지 말고 일찍 귀가해서 내일의 할 일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자, 이 발언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날 나왔습니다. 자, 연말연시 흥겨운 분위기도 좋지만 정신은 바짝, 특히나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힘들어졌지만 남북 간 평화, 협력의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GP를 상호 검증하는 작업이 있었죠. 남북 현역 군인들이 총 한 자루도 지니지 않은 말 그대로 비무장 상태로 65년 만에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측 성원들을 안내하게 나온 안내 책임자 육군 상자 리종수라고 합니다. 성함 어떻게 부르십니까? 윤명식 대령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최초고. 이건 이 오솔길이 앞으로 대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연결돼 있어서 원래 이거 쳐서 연결이 된 건데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이게 주저앉으면서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현상이 발생되는 거고. 네, 오후엔 반대로 이 북한군이 오솔길을 따라서 군사분계선을 건너왔습니다. 양측의 검증단은 GP 내 모든 무기와 장비, 또 병력이 철수했는지를 살폈고요. 레이저 측정기와 원격 카메라 같은 첨단 장비까지 동원해서 지하에 있는 시설물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 분단사의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 모두 군사 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그 오솔길이 또 평화의 길이 되고 DMZ가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국정 운영의 무게추가 남북 관계에서 경제 이슈로 옮겨왔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연내 답방 성사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문 대통령의 입에선 경제 관련 언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경남 창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도 전통 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경남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지난 10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선 차질 없는 예산안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 문제 해결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정청도 회의를 열고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죠.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통해서 고용지표 개선, 또 경기 부양 성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70조 슈퍼 예산안은 여야의 지리한 공방 끝에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지난주 토요일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소위가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저의 대승적 양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시죠? 소위에서도 계속 쭉 그런 행여 같은 마음을 가지시면 정말 끝까지 봐야지. 직원들이 지금 약 2주째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직원은 지금 신고서 가지고 병원에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그 동료 의원들이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야지 놓고 이런 의원을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재석 21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29인, 기권 15인으로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예산 전국마다 어쩜 이렇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파이팅이 넘칠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오늘 백악관 영상을 하나 보고 그 생각 접었습니다. 이른바 멕시코 장벽에 대한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정부를 폐쇄한다, 만다 설전을 벌이는데 이 표현 그대로 전쟁입니다. One thing I think we can agree on is we shouldn't shut down the government over a dispute. And you want to shut it down. You keep talking about it. The last time, Chuck, you shut it down. No. And then you opened it up very quickly. You want to know something? You've said it. Okay, you want to put that on my... said it. I'll take it. Okay, good. You know what I'll say? Yes. If we don't get what we want, I will shut down the government. Okay, absolutely. Nancy, I'd have it passed in 2 seconds. It doesn't matter, though, because we can't get it passed in the Senate because we need 10 Democrat votes. That's the problem. Again, that's what the House Republicans could do if they had the votes. But there are no votes in the House, a majority of votes, for a wall. Nancy's in a situation where it's not easy for her to talk right now, and I understand that. Mr. President, please don't characterize the strength that I bring to this meeting as the leader of the House Democrats who just won a big victory. 네, 팽팽하죠. 저는 왠지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 사이에 다소 영혼 없이 앉아있는 펜스 부통령에게 눈길이 갑니다.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말을 꺼내기도 뭐하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표정이네요.